어제는 제가 좀 흥분을 했죠. 제가 아직 이럽니다. 수양이 좀 덜 돼서.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을 보는 눈에 티가 많이 붙어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 세상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잘잘못이란 것이 없죠. 원인과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사견이 끼어들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우리들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것이니까요. 어제는 일에 대한 우리들의 착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인간의 일이란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설명을 드린 거였죠.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별에 인간이 출현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이 영혼들의 영적인 진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 채널 곳곳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 여기에선 좀 넘어갑시다. 따라서 그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영적인 진화에 있습니다. 영적인 진화라고 하니까 뭔가 종교적이고 영성단체 같은 곳을 찾아가서 명상을 하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화란 단순해요. 모르는 것을 하나라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존재들, 신들에 대해서 대단한 착각들을 하는데 우리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성인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모두 인간으로 살다가 이 육신을 벗고 떠난 존재들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래요.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인간으로 살다가 떠난 분들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생각하고 진화 발전을 하는 건 오직 인간으로 살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던지게 되면 더 이상 생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살았을 때의 상태에서 딱 멈춰버리죠. 다만 갇혀있던 육신을 벗어던지기 때문에 이 한계를 벗어남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확장이 되겠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육신에 갇혀있을 때보다 1000배로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전지전능해 보이는 거죠. 그 귀신들도 엄청 대단해 보이고 말이죠. 그러나 이 영적인 세상은 운영의 규칙이랄까?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들이라고 해도요. 마치 기계처럼 작동만 할 뿐인 거죠. 신의 의지? 그런 건 없습니다. 특히 이 단계가 높은 신일수록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착착착착 활동을 할 뿐입니다. 오히려 죽을 때 집착에 묶여버린 귀신들이 이 자연의 규칙을 위배해 가면서 자기의 집착에 의해서 목리를 부리죠. 우리들이 악귀라고 부르고 또 악마라고 부르는 등의 역할을 하는 신들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 활동을 하는 신들입니다. 오히려 귀신들보다 자기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힘이 세고 높은 경지에 이르는 신일수록 집착이 없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활동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살아서 개망나니로 살다 죽은, 그래서 자신이 죽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귀신들일수록 이 집착에 묶여서 자연의 법칙을 벗어난 짓들을 하는 거죠. 왜 느닷없이 귀신 이야기를 하나 싶겠네요. 우리 인간의 일이란 영적인 진화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 귀신들의 세상, 영적인 세계의 일들도 우리는 좀 알아둬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들 자체가 이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특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상의 것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서가모니도 예수도 마호메트도 인간의 육신을 받아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다 간 분들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영성을 갖추고 가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걸어가야 했던 시절입니다. 먹는 음식도 거칠고 조악했고요. 서가모니가 왕자 시절 먹었던 음식이 아무리 거창했다고 해도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 식사보다 더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겨울에도 딸기를 먹고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과일을 먹습니다. 두리안이니 망고니 하는 열대 과일들을 언제든 먹을 수 있죠.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십만 년에 걸친 인류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지식과 정보들이 축약되고 압축된 결과물들입니다. 전 인류가 희생 속에서 만든 지식과 정보들을 먹고 성장한 우리들이 과연 과거에 인간의 몸을 받아서 살다간 석가나 예수나 마호메트 같은 분들보다 못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거 한 사람이 영적 수준이 최고에 올랐다고 해서 수십만 년 수없이 많은 인류가 희생해가면서 만든 축적된 지식의 힘보다 더 뛰어나고 강할까요? 더군다나 인류의 문명은 수천 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 시절 최고 수준의 지식이란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들이 쌓였으며 또 그것을 모두가 이용하고 누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과거의 사상, 과거의 논리, 과거의 생각하는 방식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건 오히려 발전이 아니라 퇴보라는 말이 됩니다. 저는 그 사극을 볼 때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사극이냐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사극은요, 과거의 사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과거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우리들의 상상이죠. 경전의 해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요, 과거에 만들어진 문구를 가지고 우리들이 상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다들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내가 더 특별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요, 우리들은 외계인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만큼 문화의 격차가 크니까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영적인 진화에 있다는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못 잡고 헤매게 될 테니까요. 그럼 우리들이 직업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뭔가 싶겠죠. 이게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이번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접하게 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서양에서 축적된 지식과 정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통째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워낙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지다 보니까 우리 것을 내세워서는 당장 생존하기도 어려웠죠. 외국의 원조가 없으면 당장 굶어 죽게 생겼고, 전쟁이 터졌어도 스스로 싸워서 나라를 지킬 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이것들도 자세히 깊이를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벌어지는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나라에 태어났죠. 망해버린 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것들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들입니다. 일단 풍요롭잖아요. 좋은 옷에, 좋은 물건에, 좋은 음식에. 우리들은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문화들이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죠.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들은 전부 서양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것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글이 어떻고 김치와 한복이 어떻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지식은 전부 서양의 것들이지 우리 전통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기독교도 서양 사람들이 만든 종교지 우리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과학과 기술의 언어는 우리들의 언어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만든 언어들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한글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에 관련된 용어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말이 하나라도 있나요? 우리의 개념이 있나요? 90% 이상이 서양의 것이라면 우리가 아는 건 전부 서양의 것이라고 말을 해야지. 그 알량한 자존심 내세워가면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하는 신토부리를 노래할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단은 진단부터 바르게 하자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서구 사회의 것들입니다. 대신 이게 어느 한 나라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만든 지식과 정보를 모두 끌어모아서 만든 잡탕이죠. 우리가 그 가장 많이 모방을 한 나라가 미국이라고들 하는데 이 미국도 사실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유럽 사회가 만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신들만의 것으로 융화시킨 것이라서 어차피 한 나라의 문화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미국인들의 혈통을 들여다보면요. 전 세계인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 세계인들이 만든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이 미국을 가장 많이 모방을 했다는 말은 전 세계인들이 만든 것들을 우리들이 흡수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 보입니다. 전 세계인들이 만든 문화를 다 받아들인 결과 전 세계인들의 모순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서구 문명이 만든 모순이란 모순은 다 이 나라에 있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처럼 혼란스러운 건 너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8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에 치를 떨면서 우리나라의 가족 중심 사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개인주의를 넘어서 핵개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혼밥, 혼술 같은 신조어들은 일상이 됐죠. 저 서구 사회가 개인주의에 빠졌던 이유는요, 물질적인 풍요 때문이었어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춥고 배고프면 서로를 감싸죠. 생존 전략입니다, 사실. 같이 우글우글 거릴 때 생존 확률이 높으니까요. 과거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시대를 보면 인간의 노동력 자체가 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유대관계가 끈끈하고 가족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물론 그 반면에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폐해가 있습니다. 집단이 폐쇄적이 되기도 하죠.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예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농사를 기본으로 하던 시기였으니까요. 미국의 남북전쟁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미국의 북부는 공업에 치중을 했고 남부는 목화를 재배하는 농업에 치중을 했었죠. 당연히 노동력의 중심이 흑인 노예들이었고 반면에 농장주들은 목가적이며 낭만적이며 외부 사람들을 잘 접대해서 보내는 그 친절함을 기본 소양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캐롤라이나 사람들의 과도한 친절 문화가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호남과 영남의 기질과 문화가 다른 것들도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한때 개인주의가 팽배되었다가 주춤하고 다시 가족 중심의 문화로 돌아가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치 끝을 보려는 듯 개인주의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 나라의 저출산이 그 끝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고요. 지금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제는 제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논쟁하는 일들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 말이 맞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산을 오르는데 산 정상에서 보면 전체가 보이지만 산 입구에서 보면 내가 서 있는 곳만 보인다고 말이죠.
우리는 각자 자신이 서 있는 입장과 상황에서만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들이 경험한 상황에서 이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격입니다.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전쟁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들이 말로 싸우는 것을 이 지구촌의 어떤 지역에선 전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순들을 정리해서 더 나은 버전을 찾아내게 되면요. 아마도 전 인류가 평화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1세기의 시대적인 일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핵을 손에 쥔 인류는 전쟁이 터지게 되면 이 지구가 공멸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핵을 보유한 나라의 지도자가 인간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인류는 정말 한순간에 나락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해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야만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이걸 깨닫게 되려는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란 인류가 만든 모든 문물들이 생산한 모순들을 다시 잘 정리해서 서로가 갈등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도체 1등하고 2차전지 1등하는 일보다 훨씬 시급한 것들입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이 나락이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오늘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